자, 최근에 증시를 좀 달구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역사적인 인물인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조 이방원이 뭔가 하냐면요. 갑자기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이게 무서운 뭐 이렇게 조상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태조 이방원이 뭔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태조 이방원 얘기해서 뭐 역사 속으로 아니면 그 무서운 거 뭐죠? 토요미스테리 극장처럼 그 KBS에서 했던 무서운 프로그램 있잖아요. 공포 프로그램.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있잖아요. 그거 얘기 나오는 줄 알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괜히 스튜디오에서 조명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래서 헛소리 한번 해봤고요. 자, 태조 이방원 뭐예요? 네, 원래 뭐 태종 이방원인데 태조 이방원이 된 이유는 각각의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또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태종 이방원이군요. 네. 어쨌든 뭐 태양광 그리고 조선, 2차 전지 그리고 방산주와 원자력까지 묶어서 지금 어쨌든 하반기에 우리가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이 됐든 수주가 됐든 상승의 이유가 분명한 그런 종목군들을 찾는 과정에서 그 5가지가 그래도 좀 좋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5개가 시장의 주도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장의 반응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과거 BBIG의 아픈 추억도 있고, 과거 이제 브릭스의 아픈 추억도 있다 보니까 뭔가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화제를 띄워놓는 것 자체가 고점 신호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이 5개가 그래도 수주도 계속 늘고 있고 여러 가지 경기 변화와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산업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같은 전략으로 갈 수 있느냐, 과거 BBIG와 똑같이 투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조 이성계고 태종 이방원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핫한 그런 섹터를 묶어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은 뭐 태양광 법안대로 따로 있고 조선은 워낙에 그 LNG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또 2차 전지는 뭐 워낙에 좋았고 또 뭐죠? 방산 최근에 핫했고요. 원자력 우리 정부의 그런 방향에 따라서 핫해지고 각각의 이유가 다 다르네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크게 묶어보면 두 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뭐 태양광을 포함한 이 클린에너지 관련 쪽은 미국의 그 인플레 완화 법안, 뭐 그걸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라고 하는 이쪽 분야의 그 정책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산, 원자력 이런 쪽은 수주로 압축해 볼 수 있는 거죠. 수출? 네, 수주. 국내 수주가 됐든 해외 수주가 됐든 수주가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선까지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2가지 모멘텀이 어쨌든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원자력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4가지 업종은 종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산은 일단 대장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했다라고 봐야 되고 원자력은 뭐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있긴 했습니다만 다른 테마들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종목이 좀 순환되는 듯한 그런 양상.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상단까지 급하게 올라온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그동안 소재 양대 축이었던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오르긴 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오르진 않았죠. 굉장히 정체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LG화학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쭉 치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이 두 종목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뭐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맞게 기존에 올라왔던 주식들도 있고 더 올라갈 그런 주식들도 있을 텐데 이게 정말 하반기를 주도할 만큼의 강력한 섹터들이 될지가 저는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5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조선업종과 원자력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태양광은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8월 달에 하원까지 통과하고 나면 정책적인 이벤트가 또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현재 그 태양광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미국 내에서 가정용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 네. 하반기 말부터 지급될 가능성 혹은 내년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도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였다가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 내년 혹은 올해 4분기부터 그 숫자를 보고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분기 하나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이유는 네. 유럽이나 미국의 전력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갑자기 전력 가격이 하락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서 유가가 여기서 갑자기 뭐 급전직할 것도 아니고 네. 천연가스 가격은 아직도 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난방 처리되는 과연 겨울이 됐을 때 전력 가격이 떨어질까? 그러면 전력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그 전력 가격만으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시기에 보조금까지 나온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의 핵심 포인트가 태양광 쪽에서는 가정용에 공급하는 태양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에서는 뭐 하나솔루션 이런 특정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대신 중국 쪽에 우회 물량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폴리실리콘 쪽 종목군들은 오히려 국내 종목보다는 중국 쪽 대장주를 보시던지 아니면 아예 배제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지금 변화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현대차가 주춤하는 사이 2차 전지는 여전히 강한 이유가 미국의 이 관련 법안에 있어서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해야만 보조금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이오닉5와 EV6 등 주력 차종이 전부 한국에서 네. 생산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한 7,500달러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이제 현대차의 과제겠죠. 내년에 이제 이게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데 2차 전지는 어쨌든 얼티엄 셀즈의 형태든 SK온이 포드랑 연합하는 형태든 미국 내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아 보인다라는 관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2차 전지도 잘 주목해 보시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만드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2차 전지의 전구체, 가장 기초 소재를 어디서 받느냐? 다 중국에서 거의 8, 90%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그러면 이 물량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걸 분리해내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에 다 비싼 건 마찬가지인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일괄 공정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부터 지금 여러 가지 음극재, 양극재 소재를 다 할 거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전구체를 이제 스스로 생산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차 전지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 여기에 이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투자가 앞으로 지속돼야 되는데 내년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이 5천억 번다고 하더라도 조 단위의 투자를 계속하려면 부담되죠. 네, 추가 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포스코 지주회사가 지원하는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저는 뭐 LG화학이 결국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야금야금 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런 종목군들은 향후 투자 부담도 조금 흡수해 가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방산인데 우리가 너무 금액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수출의 초입 국면이라면 지금 우리가 방산을 수출하는 초입 국면이라면 네. 당연히 주가는 먼저 앞서갔으니까 언제든지 빠질 수 있지만 수출의 초입 국면에서 앞으로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대장주 중심으로는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나쁜 거를 얘기해 보자면 조선업종은 수익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남는다고. 네, 그래서 배를 열심히 만들어도. 그러니까 시장 기대는 하반기에는 지금 마진이 안 나오고 네. 있는 이유가 과거의 저가 수주 물량이 계속 실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가면 크로스되면서 어느 정도 이익 국면으로 변할 거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와봐야 아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철강업체를 포함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쪽과의 가격 협상이 과연 잘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조금 관측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중립 정도. 그다음에 원자력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수출 물량을 8월 달에 나타내게 되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은 하겠죠. 그런데 그게 숫자로 돌아오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쪽에 방점을 찍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이게 그 정책적인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방향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과연 내 집 뒤에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동의할 수 있는가? 라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얽혀 있는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 외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숫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민이 되죠. 나는 관련해서 어떤 종목으로 압축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가라는 고민할 겁니다. 태양광, 2차전지, 방사한 쪽에서 종목 몇 가지씩 골라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태양광에서는 뭐 주저없이 하나솔루션을 실적 좋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가정용 태양광 쪽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 엠페이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에 투자하는 뭐 QCLN 같은 ETF 쪽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이건 그 개별 종목으로 따로 투자하시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선 쪽에는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 없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과 LG화학이 저는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다만 최근 두 종목이 워낙 많이 시장에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만 둔화되거나 아니면 시장 관심이 조금만 둔화되더라도 언제든지 꽤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정책 수주와 관련된 이 종목군들은 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 쪽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예상한 것보다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숫자가 나오려면 굉장히 멀었는데 주가가 너무 이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면 뭐 지금 분기별로 하나씩 대형 수주가 나와야 되는 수준의 그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페이지 에너지는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주식이라는 거 여러분도 열심히 HTS 찾아봤는데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민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